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요일 3변 시대죠. 자, 법조인의 눈으로 대한민국 정치, 사회, 법조 뉴스를 들여다본다. 고구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예,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백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예. 유일하게 이름이 영어 이름이에요? TOP. TOP. 타. Tears of Parks. 아, 네. 이제 익숙해요? 예. 자, 박지훈. 네, 백제를 예. 박지훈입니다. 백제 특히 목포 하이도를 대표하는. 네, 신한 하이도입니다. 예. 자, 박봉란님 오늘 처음으로 고릴라 앱 깔고 첫 출첵이에요. 저 반겨주실 거죠? 나이가 드니 기계치가 되네요. 나이도 얼마 안 드셨을 것 같은데 이제 한 기계치가 되신 분이 어떻게 고릴라 앱을 까셨죠? 그러니까 뭔가 깔아주겠죠. 아, 기계치인데 핸드폰은 기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은 전화. 핸드폰이다. 핸드폰은 전화. 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백성문 변호사님 뽑은 네. 2017년 법정을 흔든 인물. 사실 뭐 이분을 빼고 올해 법정을 논하기가 힘들죠. 네. 저기 옆에 계시잖아요. TOP.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부인도 아니에요, 저는. 아, 힘들어. 부인하는 것도 지쳤어. 아니, 사실- 감동의 눈빛이 그러니까 아, 제가 이 얘기하면 울까봐. 예. 아니 울질 않아요 이제. 이제 감정 관리하면서 네, 감정 관리. 흐뭇한 그분만 생각하던 사실 미소가 도는 거예요. 친박 아니라니까요. 사실 교과서에서만 봤지.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헌법 교과서에 2페이지 있어요. 2페이지. 12월 9일날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네. 국회에서. 야, 그것도 감동인데 헌문제에서 이게 8대요. 될까? 8대요. 저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재판관의 그 얘기가 전 여기서 보고 있었잖아요. 소름이 네. 저는 모 방송국에서 저도 생방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됐구나. 최고 권력자 살아있는 권력도 국민의힘으로 파면을 시킬 수 있구나. 예.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감동받을 때 눈물 흘리는 사람 있잖아요. 슬퍼서 여기서.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탄핵에 그친 게 아니라 이제 뭐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18가지 정도 혐의로 많기도 해요. 많기도 해요. 네. 그래서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 할 때 법치주의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예. 근데 법치주의는 히틀러도 강조했어요. 엄청나게 법치주의를 강조한 사람이 일단 지금 재판도 불응하고 있고요. 구속기간 연장됐다고 지금 재판도 지금 완전 보이콧하고 있죠. 예. 거기다가 이제 뭐 재판 이것도 이제 마무리돼서 이제 2월쯤에 이제 선고가 날 텐데 이거 말고 내년에 또 다른 걸로 또 재판을 또 받아야 돼요. 특활비. 네, 특활비. 그 어제 또 조사 갔는데 또 면담만 하고 예. 저 얘기 안 할래요. 그리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나머지 국정원장 그 당시 3명 국정원장과 그다음에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의 진술들을 보면 예.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몸통이에요. 그래서 일단 검찰에서는 또 구치소 가서 조사해봐야 어차피 얘기 안 할 거니까 나머지 이제 증거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제 기소할 방침이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에도 올해 또 형이 뽑은 나오죠. 법정을 흔든 인물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접견을. 사실은 예전에 YS 같은 경우는 이 나라가 막았잖아요. 정부에서 그 집에서 못 나오게 했는데 본인이 지금 막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이거는 글쎄요, 뭐 법치 얘기를 했지만 결국 재판을 뭐 아직 재판이 모든 게 유죄가 된 것도 아니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죄송합니다. 변호사하고 접견을 좀 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뭐 30분 운동하는 거 빼고는 구치소에서 누구도 예. 안 만나고 만화책 보고 뭐 이런 거 보고 있다 하는데 제가 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좀 저도 필요하다면 저 왜 눈물 나냐면 법치에 대한 눈물이에요. 이런 것들은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를 TOP로 좀 불러주세요. 제가 정말 필요하다면 제가 좀 변호라도 좀 해주고 싶을 정도로. 내년에 TOP 맞았잖아요. 아, 여기 피는 저거죠. 파라멘트. 국회를 위한 눈물. 하여튼 이거는 사실 재판은 제대로 응해야 되고 특활비도 전 조사도 좀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받으면 이제 법리 재판으로 가고 유죄가 나오게 되면 정말 얘가 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올가방에 자기한테 씌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전략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아 근데 그러니까 정치 재판을 하겠다 나는. 그렇다고 한들 이제 그거 예. 재판 다 했었고 거의 다 재판이 마무리됐고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다 재판 받아서 이 다 엮여져 있고 그 사람들 다 유죄된 상황인데. 그러면 진짜 근데-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법치주의를 무시하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사실 할까? 그게 제일 씁쓸한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박 전 대통령은 확실히 사면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정치적 못해요. 타격. 사실 이렇게 무대형으로 일관하면 제가 생각에 저는 검찰에서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선고도 만만치 않게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지금 조금이라도 대응해서 어떻게든 형을 깎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이라면. 근데 박 전 대통령은 그 전에 전두환 노태우도 어쨌건 사면을 해서 나와 있으니 나도 한 2, 3년 버티면 나올 것이다. 근데 내가 뭔가를 인정을 하면 그나마 남아있는 조금의 정치적 자산마저 사라질 우려가 있으니 나는 지금 정치 탄압을 받는 거야로 끝까지 가야지 이렇게 결심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사면의 생각이 있는지 제가 그 머릿속에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본인이 정말 사면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예. 그 목적을 달성할 수단은 정말 잘못 쓰는 거죠. 아하. 왜냐하면 제가 정치쇼에서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예. 올 연말 후 사면 얘기, 연말에 사면 얘기가 나올 거다. 그 얘기에 놓은 거는 아까 백 변호사 얘기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전두환 노태우 그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어서 전두환 노태우도 2년 만에 사면됐는데 예. 본인이 어쨌든 직접 본인의 포켓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을 이제 2년 본인의 넘 포켓에 들어간 게 나오기 아니, 시작했죠. 구체적으로 말고 이제 삼성 내부에 나올 때까지만 일단 그거를 2년 넘게 있는다.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수 세력 중심에서 올 연말 지방선거 끝나고 들어가면 사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런 문 대통령도 고민에 빠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면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대통령 은혜예요. 그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이든 진보 대통령이든 군사 독재 대통령이든 대통령의 은혜를 은전을 베푸는 게 사면입니다. 그럼 명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다 성실 임하고 예. 어쨌든 유죄 받고 그냥 법정에서 법대로 다투고 그리고 나서 정치적인 액션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을 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면을 반대하는 본인의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예. 야, 저 봐. 다 구속도 한 2년 돼 있었고. 야, 사람 죽인 사람도 2년 있었는데 어떻게 그 전직 그럼 성실하게 재판도 받았고 국민 반성도 통합이죠. 하고 있고. 그래, 좀 불쌍하지 않냐? 좀 봐주자. 그래야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도 설득이 됩니다. 또 김태현 변호사도 계속 해주자고 주장하고 있고. 눈물 돌려주면서 네. 이렇게. 그런데 예. 이 상태에서 설득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도 무슨 사면이에요? 지금 아하. 법치주의도 농단하고 재판도 하고 저러고 버티는 사람 이 얘기 나오고. 아, 예, 그러니까 알겠어요. 강다영님 사면요. 김치국물만 드링킹하고 계시나 봐 씁쓸. 예. 8277 사면의 사자도 꺼내지 아, 그렇죠. 이 아니, 여론이라는 거 근데 일반 이게 여론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그렇죠. 100% 맞는 여론이고 여론인데. 다만 지금 우리가 앞날을 네. 미리 예측해 그렇죠. 보건데 네. 본인이 정치 재판을 간다고 한다면 그- 이렇게 할 수 네,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사실은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예. 대통령이니 여러 가지 다 아우러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또 전혀 반대 의미에서 박 전 대통령 지금 정치 투쟁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치 투쟁의 목적은 뭐죠? 지지자들 본인의 지지자 결집. 결집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 생각해 봅시다. 눈을 딱 감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박 전 대통령 사면했어요. 예. 내곡동 갈 거 아니에요. 음. 정치 투쟁을 하다가 내곡동 갔어요. 예? 예. 나는 무죄야. 그리고 정치 투쟁을 하다가 옥중에서 갔어요. 그럼 그 앞에 어떻게 뜰 거야 내곡동 앞에? 박을 하겠죠. 박을 할 거야 태극기 들고 예. 뭐 그게 부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 돼요. 그러면 더 해줄 수도 없는 거라고요. 저는 당장 사면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박 전 대통령 정말 사면을 원한다면 지금의 저 수단은 굉장히 옳지 않다. 잘못된 예. 수단을 택하는 거다. 누군가 올바른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냥 그걸 본인 혼자 만나야 생각해서 조언을 저렇게 해주죠. 결정하는 거 아니 같아요. 사면도 말할 거리도 없는 거고요. 저는 없어요. 항상 나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무슨 대국민 담화 그리고 탄핵 그리고 개헌 뭐 온갖 하는 거 보면 최악의 수를 계속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국회에서 안을 내게 되면은 그 책임 총리를 내게 되면 받겠다. 예. 다 꼼수. 다 최악의 수를 낸 거고 아, 그게 최순실 머리에서 나왔죠. 구속도 마찬가지고요. 다 기회들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도 기회예요. 예. 마지막으로 기회가 왔어요. 아, 마지막으로 기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와가지고 법정에 나와서 인정하고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마지막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뻥 차버린 상황이잖아요. 아니 근데 귀에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약간 류해하고 누구죠? 류여해? 류호의 전 최고위원입니다. 류여해. 예. 아니 근데 그 김태현 변호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잘하는데 제가 채널 A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류여해 얘기하면서 뭐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뭐 신발을 벗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흉내 그만 내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땡 그러더니 여기서 자꾸 연기하다가 자꾸 딴데 텔레비 가서 자꾸 아니 연기를 여기서 하려고 이렇게 그래. 잘하는데 그 사람이 흉내 그만 내세요. 그러면 흉내 내게 좀 놔두세요. 이러고 계속 해줘서 땡 그러더니 그게 약해요. 그게 약해. 종편은 재심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또 방송국 입장을 항상 예, 고려합니다. 자 정치 투쟁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지금 정치투쟁 근데 사면은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상황이 예측이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인 거고요. 그걸 고려하려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렇죠. 뭘 해도. 지금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향으로 하면 저도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사면해 줄 수가 없어요. 두 분이 아주 그 법정 최고형이 나올 것이다. 2월 선고. 글쎄요, 그건 저는 특활비 다 모르겠어요. 빼고. 그러니까 선고나 형량, 구형, 경고 선고형인데 왜냐면 최순실 15년에 나왔으니까. 최순실은 25년 구형이었어요. 25년.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네, 플러스 3년도 있잖아요. 그 2대 것도.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거로 25년이 다 박 전 대통령이랑 혐의가 동일하니까 그러면 최순실보다 기준으로 해서 높게 구형 또는 선고, 낮게 나올 거냐인데 저는 솔직히 판단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최순실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더 유리한 거 있고 불리한 게 있어요. 불리한 건 뭐냐면 내가 VIP였어. 그러니까 이걸 범죄 집단으로 보면 예를 들면 헤드죠. 회장 최순실 사장이잖아요. 범죄 집단이라 본다 가정한다면 어쨌든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인해서 KJ담에 다 된 거 아니야? 예. 뭐 삼성도 만약에 뇌물의 유죄 확정된다고 하면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한 거 아니야? 당신이 헤드야. 당신이 최종 책임자야. 그러니까 VIP였으니까 대통령 VIP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좀 작용되면 최순실보다 높게 나올 건데 단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건 뇌물입니다. 뇌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누가 받았냐는 거거든요. 돈은 다 최가 받았다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 돈이 안 들어갔어요. 어쨌든 특활비 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뇌물 사건에서 그렇게 공모했을 때 돈이 직접 받지 않은 사람은 형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안하면은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보다 좀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나 법원이 결국 조정은 법원인데 어떤 쪽으로 선택할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구형은 무기징역 가능하지 아니, 법원이 그 얘기도 했잖아. 제3자 뇌물죄를 그렇죠. 그 공소장을 변경해서 그거는 추가하는 것도 그거는 검찰에게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재용 지금 잠깐 얘기가 엇나갔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독일로 간 거 단순 뇌물죄 자신 있어요? 저 제3자 뇌물죄 예비적 공소장으로 추가하는 거를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설명을 드릴까요? 의미를?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되면 독일로 간 거가 단순 뇌물죄가 쉽지 않고 제3자 뇌물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3자 뇌물죄로만 부정한 청탁 입증이 안 되니까 니들이 무리해서 단순 뇌물죄를 기소한 게 아니냐라는 게 삼성 변호인단의 1심에서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막판에서 재판장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검찰의 공소장을 변경해서 어떻게 변경했냐면 단순 뇌물죄가 1번 퍼스트 그게 안 되면 그물을 이중으로 그게 안 되면 제3자 뇌물죄로도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재판에서 법원이 지금 기소한 거보다 예비적으로 하나 더 추가하시는 게 어때요라는 얘기는 처음에 기소한 거 무죄란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는.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거 좀 가져오세요. 이 얘기거든요.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워낙 삼성 재판이고 박영수 특검 발동의 3개의 재판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에서 좀 그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특검이 조금 곤란하게 된 건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박지원 변호사님이 뽑은 2017년 법정을 흔든 인물. 저는 이 사람을 꼭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맞춰볼까요? 염소요? 우병우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인데요. 우병우 전 수석이 사실 작년부터 그 레이저 눈빛 쏘았던 거 하고 검찰 청사 들어가가지고 팔짱 낀 모습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 번 포토라인에 썼는데 요래저래 계속 피하다가 급기야 지금은 구속은 됐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적부심까지 지금 청구한 상황이고 그래서 동기생이었나요? 그 신광열 판사가 동기생뿐만 아니라 경북 봉화 동양 연수원 동기 서울법대 동기니까 의외로 신광열 수석부장이 원래 적부심을 아마 할 가능성이 컸는데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다른 판사로 지금 본인이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게 맞죠, 사실은. 배제를 바꿔달라 했겠습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그건 뭐 팩트니까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 어쨌든 하면 안 되죠, 상황상. 본인 입장에서 부담되죠. 구속 적부심까지 온 이 상황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정말 올해도 흔들고 내년도 저는 흔들지 않을까. 2018년까지 2016, 17, 18년을 흔들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요 우병우 구속 적부심 신청하면서 우리 그 김관진, 임관빈 다시 한번 돌아보면 김동진 부장판사 인천지법 그 형사 부장판사가 말씀했듯이
정말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본 적이 없잖아요. 여기 아직까지 계신 본 적이 변호사들도요. 없었어요. 근데 예. 김관진 전 장관이나 임관빈 실장 같은 경우에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구속 적부심에서 풀어줬죠. 예. 원래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뭐 그럼 오포서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영장실질심사를 해서 영장을 강부영 판사가 낸 발부했는데 거거든요. 근데 당신 판단이 잘못됐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뭐 합의를 하거나 뭐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구속을 지금 시점에서는 그때 영장 발부할 때 이게 변했으니까 풀어줘야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 풀어서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아마 저는 우병우 수석이 신광열 수석부장이 했으면 하고 내심 바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신광열 수석이 그냥 구속적부심을 진행을 해서 또 풀어준다. 풀어줬다? 아유, 저는 뭐 상상하기도 싫네요, 그거는. 신강렬 부장판사 그렇게 배짱이 큰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일단 본인 스스로 이거는 이거 내가 못하겠다라고 빠진 것 같고. 예. 그래서 우병우 수석은 본인의 생각 계산에서 이제 하나 어긋났죠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이 구속적부심에서 우병우 수석을 풀어주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됩니다. 일단 구속영장을 그거 발부했잖아요. 저는 그거. 이게 적부심 기각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 저는 사실 신광열 부장이 수석 부장이 구속적부심하면 어떻게 되나 굉장히 저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법조인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다 빼고 왜냐하면 신광열 부장은 고법부장이거든요. 급이. 예. 그러면 이제 영장 발부, 영장 전담은 지법부장 또는 단독이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윗선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장 발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본인의 어떤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관진 전 실장이나 저 임관빈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무죄든지 기소돼도 한 집행유예 거리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죄 자체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우병우 전 수석의 우리가 백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결국 판단 잘못한 거지만 그 민정수석 업무 범위와 직권남용죄와 관련이 있으니 그거를 신광열 부장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는 사실 그게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이제 법조인의 시각에서.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궁금했는데 어쨌든 신광열 부장이 본인이 못하겠다고 회피 신청을 한 거죠. 기피 신청, 회피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신광열 부장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선택이에요. 어떻게 보면 백 변호사가 지금 구속적부심인데 제가 재판한 꼴이거든요. 예. 그거 못합니다.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연히 기각시키죠. 구속 확대라 그러고. 그러니까 동양에 연수원 동기에 서울국제 선후배인데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맡은 데가 원래는 형사 1부로 내려갔는데 형사 1부가 휴가여가지고 형사 재판장이 형사 2부로 갔어요. 형사 2부는 진짜 불똥도 이상한 불똥이 근데 있던데. 이거는 그래서 형사 2부 뭐 부장의 성향이나 어떤 그건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예. 형사 2부 부장 그냥 똑같은 지법부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급수에서 그럼요. 이 결론을 그렇죠. 짓기는 굉장히 부담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그냥 발부한 게 거예요. 권순호였었나요? 누구였었죠? 그거 제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강부영이 아니. 권순호 부장. 권순호 부장. 네, 네, 저 똑같은 네, 부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뒤집기가 그 전에 쉽죠. 우병우 부장이- 한번 기각을 시켰던. 그래서 그건 못 뒤집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신강현 부장은 본인은 고등부장이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수 일단 있었던 거죠. 고등부장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자존심 문제거든요. 형사 수석부장 아니에요. 수석부장이니까 예. 1심, 2심, 3심의 개념으로 보면 그래도 그거는 본인이 아까 본인의 판단한 거니까 뒤집을 수는 있는데 아니, 구속 지금은 적부심 쉽지 않죠. 적용에 똑같은. 판례는 아니지만 판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이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지금 김태현 변호사 말한 것처럼 사정배가 없어도 영장 잘못 맞을 수 발부했네라고 할 있죠. 수도 예. 있는데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 구속적부심을 풀어주는지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도 내규 같은 것들이 예.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게 민간인도 좀 없는데 그래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뭘 그래라? 구속 적부심 넣으면 좀 봐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민간인들. 저는 구속적부심 하자 그러면 그냥 못하게 포기하세요.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제가 미안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민간인들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다 구속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이 그 국정농단 세력도 힘 있는 사람들은 구속 수사해야지 증거 인멸의 그 우려가 높잖아요. 권력의 지위가 그렇죠. 높을수록 증거 인멸의 가능성은 높다는 거 아닙니까?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수사는 생물이고 미래형이거든요. 구속은 미래형이에요. 영장 낸다는 거는 예.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봤을 때 영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건데 글쎄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앞으로 적부심에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좀 풀어줬으면 저는 예. 의뢰인들 물어봐요. 내 구속 좀 풀 수 없냐고 하면 적부심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하지 맙시다 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밑보이니까. 보통. 밑보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신광열 부장처럼 이렇게 많이 풀어줄 것 같으면 계속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무슨 심리로 적부심을 신청을 했을까요? 신광열한테 갈까? 그러니까 저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 수석이 본인이 구속된 걸 납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영장이 기각되다가 제가 저번에 김태현 변호사랑 저랑 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두분 다 그랬죠. 죄송하게도. 근데 셀프로 막 자백을 하는 우병우 수석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거 내 업무 범위 그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 아직도 검찰이 특정 못했어. 괜찮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본인의 예상에 벗어나서 이제 구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겠다는 취지도 하나 있고 그리고 내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광열 수석 부장이 한번 판단해 주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례 없게 2번이나 풀어줬기 때문에 내 것도 다르게 판단하면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이제 본인의 생각과 또 지금 하나 예측이 좀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우병우 수석은 지금 신청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적부심을 통해서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만약 이것도 되면 깜짝아. 저는 진짜로 이제 적부심 다 할 거예요. 우리 의뢰인한테 적부심 다 하자 이렇게 할 그래 거예요. 밑보였고 계속 이제 빵빵 나오게. 하여튼 근데 이게 좀 그렇게 하면 좀 아니 뭐 저는 그 존중하지만 예. 판결은 존중하지 결정은 존중하지만 글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아, 어차피 이건 못 나와요. 우병우 수석. 뭐 압니까? 어떻게 뭐 김관진 나올 줄 법원의 알았습니까? 생리상 아시잖아요. 같은 부장이 한 거 다른 부장이 못 뒤집어요. 자, 사유구원님 삼변시대 완전 꿀잼이 너무 재밌게 듣다가 팬이 되었어요. 특히 김태현 변호사 전망대 이슈 토크도 챙겨 듣고 있어요. 0195님 백 변호사님 늘 깔끔한 정리 귀에 쏙쏙 한성미 와우 귀요미 박준 변호사랑 오늘 봉도사님 헤어스타일이면 패션 스타일까지 짱입니다. 용. 자, 삼변시대 광고 듣고 3부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요일에 찾아오는 남자들 3변시대 송년 특집을 듣고 계십니다.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백제 박지훈, 신라의 김태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샵 1035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081님 이수경 씨 따라다니다 얻어걸린 정봉재 정치쇼 하하하 마음에 꼭 드는 방송을 만났어요. 이수경 씨가 우리 앞으로 진행돼요. 예. 네, 그렇죠. 무척 오래 했어요. 파워 앱 우리가 러브 FM이요. 예. 이수경 씨 한 20년 한 것 같아요. 파워 FM서부터. 엄청 했습니다. 예. 저도 사업할 때 30년 초중반에 아침 출근하면서 이수경 씨 노래 들으면서 막 따라 부르고 그랬는데 그때 목이 다 망가졌어요. 자, 김태현 변호사님 뽑은 올해의 인물 누구 뽑았어요? 제가 뽑은 건 아니고요. 예. 누가 뽑아달라고 원고에 했어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요? 네, 우리 강복병 작가가 너는 최순실을 해라. 그래서 네. 그러고 제가 최순실 하겠다고. 네. 흉내 내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최순실입니다. 네. 나올 때가 됐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이나 우병우 전 우리 일부에 했던 그 두 사람보다 더 흔든 사람이 맞죠. 왜냐면 여기가 시작이거든요. 죄가 없었다면 박 전 통이 뭐 저렇게 됐겠습니까? 어쨌든 최순실 사실 국정농단의 처음과 끝이죠. 그러니까 네. 뭐 당연히 뭐 17년 법정을 뒤흔들 인물이고 17년뿐만 아니라 18년도 뒤흔들 거고 19년, 20년, 21년, 22년 서울구치소도 뒤흔들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중형에 선고될 게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박 전 대통령과 우리 이제 저기 그 박 전 대통령과 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굉장히 오랜 세월 같이 했는데 지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릇을 보고 본인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만 담아야 되는데 좀 굉장히 좀 욕심이 좀 지나쳤던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뭐 어쨌든 가족도 없고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의지할 사람은 최순실 하나라고 하면 뭐 청와대 들어가서 뭐 옷도 챙겨주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뭐 놀아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선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역할을 끝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선에서 뭐 예를 들면 좀 혜택을 뭐 조금만 있든지 굳이 그래도 안 되지만 굳이 우리가 선의해서 한다면 근데 본인이 사실은 어떤 공직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양력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박 전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가지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은 분노를 느꼈던 거죠. 예. 비단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헉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예. 뭐야. 그냥 동네에서 있던 여염집 아주머니가 대통령 위에 앉아가지고 서류 만들어가지고 청와대 보내고 그거 받아보고 사인하고 대통령한테 이래다 저래라 했단 말이야. 우리가 이러려고 뽑았어? 이게 아마 걷잡을 수 없이 퍼졌던 거고 그렇게 되니까 박 전 대통령 지지 기반이 확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재판 과정이 재밌잖아요. 재판 과정이 좀 공개 방송해갖고 한편의 드라마를 좀 재밌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예.
나름의 노림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사면 얘기도 했지만 그게 성공할지 저는 그 노림수가 실패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고 예. 잘못 선택했다고 보는 거고 어쨌든 나름의 노림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뭐 노림수고 뭐고 지금 없는 것 같고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법정의 트럼프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일단 지금 상태는 예. 우리 멘붕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본인의 멘탈이 좀 붕괴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그래 박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뭐 최악의 경우 국민 통합 이런 거에서 사면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자. 예. 날 해줄까?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일단 감옥대가 실형 그럼요. 확정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럼요.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국정농단 처음과 끝이고 뭐 국민통합과도 관련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네. 이렇게 썽지를 부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재판부 자체가 김세윤 부장 자체가 22부. 예, 시켜주거든요. 증인 신문을 시켜주는데 본인이 화를 내고 시키고 막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말이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좀 잘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그 했는 것만큼은 벌 받으면 되는 건데 재판 과정도 국민들한테 정말 실망과 그 좌절을 안겨주는 거거든요. 뭐 지금 말했던 김태민 변호사 말했다시피 처음도 그렇지만 계속 진행 과정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금 대법원에 지금 이대 특혜 비리 3년 받은 건 올라가 있어요. 대법원에서 됐는데 대법원 가서 공개 변론 좀 해달라고 좀 요청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무슨 법원이 아, 왜 나한테 야단을 쳐요? 아니,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가 사실은 대법원은 사실은 공개 변론 하는 곳이 아니고요. 할 수 있지 않나요? 전원합의체. 저는 합의체 때 하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 자체가 약간은 전략적 부분도 있지만 전략을 하든 무슨 성질을 부리든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인성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는 사실 진짜 찌푸리고 있어. 진짜 심하게 찌푸리고 화가 있어. 나요. 아니 조대원님 죄는 미워하되 미워하되 사람은 더 사람은 미운 여자. 아니, 그러니까 사실 법정에서 이제 피고인이 성질을 부리는 거는 사실 저도 못 봤어요. 거의. 뭐 아니, 대부분 이게 본인의 처분을 이제 판사를 통해서 본인 아니 처분을 예를 들어 받는 거니까.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양심수들 네, 시국 사범도 그런 사람들 들어갖고 막 그냥 소리치고 구호 외치고 이런 거 그걸 따라하는 봤어도 거라 이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따라하는 여기는 거예요? 구호도 아니고 그냥 거의 성질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보면 최순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무서워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판사고 검사고 뭐 누구고 뭐 어차피 자기는 대통령 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사실상 예.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냥. 뭐 녹취록 뭐 나오기 전에 그 작년 요맘때인가요? 검찰에서 그랬죠. 그 녹음한 거 한 5분만 들으면은 횃불이 될 거라고. 아 맞아요, 그거. 예, 그게 얼마 전에 공개가 좀 어느 정도 됐잖아요. 예. 그 내용 들어보면 박 전 대통령이 거의 이거 어떡하지? 이거 빨리 확인을 받아야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지금까지 뭐 판사고 검사고 아니라 그냥 대통령 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자기가 못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아까 멘붕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그러니까 25년 구형할 때 거기서 가만히 있다 들어가서 하고 비명 질렀잖아요. 예. 그게 이제 최순실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중형이 선고되면 나는 늙어서 죽는다. 저 교도소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나온다는 지금 생각 그런 못 것 같아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아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제정신 아니죠. 나와서도 안 되고요. 못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 공개 재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공개 변론 하는 게 대법원에서 최근에 공개 변론한 게 언제 있었냐면 소부거든요. 소리바다. 소부에서 했던 게 딱 한 번 소부에서. 있어요. 그- 네 명이 소부가 이제 2분가 하고 있는데 옛날에 소리바다 소리바다 때 한 번 정도 소분돼도 참고인을 들을 가능성 필요가 있다. 있었- 그런 그거- 형사소송법 규정은 돼 있어요. 전월합의체에서 한 경우는 예전에 간통죄 때 그렇죠. 유책 네. 배우자가 간통해 주는 게 맞느냐 할 때 이제 공개 변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굉장히 쟁점이 돼 있거나 중요한. 법리적으로 그 대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제도에 어떤 변화를 올 수 있는 그 정도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그런 예인데 예. 이게 그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인 그런 걸 고려를 떠나서라도 요건 자체가 이제 이건 전업배체에서 공개 변론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재판이 지금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이게 이슈를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는 그 정치 탄압과 같은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공개 변론 하자는 그런 의미죠.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그래서 하나 지금 생각나는데 예. 최순실 씨가 마지막 최종 뭐 결심하거나 선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오히려 공개를 요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원래 그 이제 지금 1심 1심 선고할 때 피고인들이 동의하면 하는데 피고인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피고인들 동의 안 했다고요. 아니 근데 공개 변론 요청하는 대법은 뭐예요 아니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요건 1심 동안 선고할 심판할 때 심판 심판 선고할 말고 때 공개를 요청할 수 아직 있다. 1심도 안 끝났는데 요건 2대 사건입니다. 어. 요건 2대 지금 사건이고 대법원에 국정농단 공개 변론하자는 건 이대 이제 사건. 사건인데 1심 선고할 때 지금 1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삼성 뇌물죄. 그렇죠. 그 1심 선고할 때 왠지 본인이 지금 그 생각 갑자기 해서 근데 피고인들이기 때문에 공통해서 뭐 선고를 다른 사람이 하기 어렵지 있으니까. 않겠나 뭐 그러면. 생각이 드네요. 할 것 같기도 오늘 한데. 박지원 변호사 한 건 했어요. 예? 피고인들. 피고인스. 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입니다. 황순영님 사이다 같은 시원한 정치 해설 8712님 선별시대 정말 재밌게 듣고 있어요. 최고의 코너. 최고의 코너. 자, 다음 박지원 변호사님 선정한 올해의 인물은 누군가요? 네, 저 한 명 더 선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참 이 특검의 복덩이로 있다가 지금은 조금 얼굴도 참 그런 상황. 장시호 장시호 씨. 참 글쎄요. 저는 선거 공판할 때 옷도 잘 빼입고 왔어요. 아이 데리러 가야 된다고. 저는 사실은 저희는 좀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선거 때까지 조심스러워요. 선거 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복장 입으라 얘기하는데 그 복장으로 봤을 때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고 법정 구속되면 바로 그 옷으로 들어가든지 뭐 저 같은 경우는 법정 구속된 적이 있는데 시계 풀어준 적이 있어요. 의뢰인이. 본인 되셨다고요? 아니 제 말고 제가 했던 사건 중에 그 정도로 근데 이 장시호 같은 경우는 특검에 많이 협조를 했는데 구형보다 높게 구형으로 1년 6개월 했었는데 2년 6개월형이 선고가 된 거거든요. 거기서 1년 6개월 구형이 패착이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2심에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 범위가 2년 6개월이라는 거는 결국은 집행유예 가능한 범위거든요. 그렇죠. 3년 미만은 집행유예가 가능하니까. 분리박인이 우리나라에 없지만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고 마약 수사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마약 수사로 따지면 이 사람은 어떤 경우냐면 마약 상선하고 이런 걸 다 본 사람은 똑같아요. 마약 공급책들을 싹 다 검거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 마약 한 명 불 때마다 한 2달씩 까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봤을 때는 사실은 좀 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다. 뭐 장시호를 제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 수사에 큰 공을 세웠다 그러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그래서 2심에는 저는 반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장시호도 올해를 흔들었지만 내년 또 흔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듭니다. 미묘하게 장시호 씨가 이제 법정 구속된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증인으로 나가서 약간 이제 딴소리 하고 있습니다. 딴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검찰 같은 걸 돌리는데. 네, 이게 뭔가 장시호 씨 입장에서 보면 화나죠. 야, 내가 이렇게까지 협조를 해서 사실 뭐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장시호의 진술이나 뭐 장시호의 그 내놓은 증거들, 뭐 태블릿 PC도 제2의 태블릿 PC도 내놨죠. 그런 게 없었으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었을까 최순실을 그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장시호 씨를 무조건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국정농단을 어쨌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밝혀냈다면 항소심에서는 조금 전향적인 판결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1심에 생각해요. 2년 6월이면 보통 항소심에서 정상이 참작된다든지 하게 또 이제 변론을 잘하고 그러게 되면 조금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항소심 재판하는 과정 동안 갇혀 있으니까 그것도 그 정도 수감 생활도 더 하는 거고. 그러네. 그게 6개월 가능해요. 6개월 살았고 네, 항소심 그렇죠. 하면서 또 한 3, 4개월 더 또 살면 살고. 지난번에 백선 변호사가 그 얘기하신 거 단기 같은데. 실형, 단기 실형. 예. 10월, 징역 10월. 예. 징역 1년 이렇게 할 수도 그런 거 있죠. 감안하면 그렇죠. 한 1년 가까이 살았으니 네. 앞으로 2년 6개월 살려고 그래도 이미 한 3분의 1은 살았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어쨌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또 아들 하나하고 뭐 둘이 있고 예. 뭐 이런 것들 감안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징역 2년에 3년. 뭐 2년에 3년. 그러니까 집행유예 아니면 3만큼만 이제 선고를 해주는 거예요. 1년 1년 살았으면 1년 정도 해주고 10월 살았으면 10월 선고하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호. 그럼 내년에는 조금 좀 부드러워지겠네. 장시호의 운명은. 뭐 글쎄 운명 부드러워지고 말고 할 게 없죠 장시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항소한 게 아니라 본인만 항소했으니까. 예. 검찰 항소 안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본인만 항소했기 때문에 뭐. 검찰 항소할 이유가 없죠. 네, 없죠. 1년 6개월 그러니까 뭐 보면 2년 장시호 6개월 입장에서 되는데. 보면 내가 뭐 이제 뭐 특검에 뭐 잘 보일 이유도 없고 가서 뭐 아이스크림 달라고 그럴 이유도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뭐 입장이 좀 바뀌었다. 왜냐면은 바뀔 수 있는 게
아마 장시호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뭐 죄는 본인이 다 자백을 한 거고요. 예. 좀 무죄가 될 일 없고 본인이 다 자백과 보강증거 다 있으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횡령이나 그런 부분에서 1심에서 얼마까지 변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전액 변제가 아니라 만약입니다. 일부 변제밖에 안 됐다고 하면 나머지를 변제 뭐 이런 거 말고는 더 유리한 정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또 4개월도 들어가 있었으니까 예. 좀 깎아주세요. 내보내주세요.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는 없는데 저도 뭐 집행유예로 항소심에 나올 가능성이 굳이 보다는 실형보다는 좀 높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곽영경님. 저도 박지원 변호사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죄질은 나쁘지만 국정농단의 진실을 위해서 적극 협전 부분은 칭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칭찬을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깜짝이야. 예. 훅 들어요. 훅. 요즘에 아니, 해서. 칭찬을 잘했습니다가 아니고 그만큼 형을 반영해 주는 게 근데 칭찬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아까 이제 플리바닝이 얘기할 때 박 변호사 얘기했던 조직범죄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내가 자체가 가담한 건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마약을 지금 좀 심부름밖에 한 게 없어요. 나는 별로 한 게 가담한 게 많지 않은데 그걸 봐주는 대신 우리 조직의 수계부터 이 라인까지 전부 다 협조를 하게 되면 봐주는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장시호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장시호는 가담한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벌어졌잖아요.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서는 장시호가 수계입니다. 저 부분에서는요. 만약에 이거 만약이에요. 분단장쯤 되는 거지 뭐 수계라고. 그러니까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는 그 죄에 있어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가정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의 어떤 그 저기 이 뇌물 그 사건에서 삼성 중간 임원이 머리가 다 불었다.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은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그 범죄의 최고 우두머 아니기 때문에 불었으니까 너 봐줄게가 성립이 좀 되는데 장시호 씨는 어찌됐건 불건 안 불고 간에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서는 주도한 거 장시호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김세현 그러니까 김세현 부장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무형보다 없었다. 1년을 올려친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만약에 한 검찰이 한 3년쯤 구형했으면 3년 구형하고 2년 6개월 나왔을 거예요. 제 2년 생각에는. 6개월에 집행유예 안 났을게. 집행유예 안 나왔어요. 김세현 부장은 보니까 변론 과정에서는 굉장히 무서워요. 이제 피고인들을 잘 다독거리긴 하는데 선고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제가 몇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 반대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2017년 법정을 흔든 인물 마지막. 지금까지는 이 바로 전 정권의 국정농단 관련 사범들이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 그다음에 최순실, 장시호.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빼먹으면 안 돼요. 이제 MB 때로 한번 살짝 돌아가 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됐다가 실형으로 또 4년을 선고받아서 지금 이제 뭐 또 재상고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찌 보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에 있었던 그 국정농단 사범은 이제 정리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또 이제 검찰에서 칼을 겨누고 있는 건 그 바로 전 정권이었던 MB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과연 이걸 혼자 했겠느냐. 근데 그래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입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도 달려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문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금 4년을 살고 있는데 또 조사받고 있어요. MBC 예. 친정부화 공작. 언론 장악 관련해서 문건이 나왔었거든요. 그걸로 지금 또 조사를 받고 있고 이거 외에도 이제 몇 가지 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4년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뭔가 심리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나오게 되면 예. 내년 이맘때에는 올해 법정을 흔든 인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너지지 드디어. 않을까 싶어요. 무너집니다. 아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고 일단 원세훈 전 원장이 무너져야죠. 왜냐하면 4년 또 이제 살다가 나왔다가 예. 또 사는 거고요. 또 형들이 준비돼 있어요. 다른 어떤 뭐 징역들이. 아니 지금 예를 들고 그 되게 그렇게 슬픕니다, 국가 그게. 공인이었던 사람들이 결기를 갖고 버틸 때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렇죠. 사회를 위해서 버티는데 이거는 무슨 범죄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버티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게 있고 결국은 사람이 한번 무너지면 돌이 돌아올 수 없거든요. 부인은 이미 무너진 것 같죠. 지금 부인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MB 대통령이 뭐 정신 바짝 차려 살아라 이런 식으로 아들과 얘기를 함께. 예, 아들과 함께 그 얘기를 했다면 결국은 면회는 갈 거 아닙니까? 그 예. 남편 면회 가서 부인은 계속 설득할 것 같아요. 이건 제로섬이에요. 본인이 불면 불수록
그쪽으로 많이 형이 넘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이라 그러면 내가 얘기를 많이 하면 같이 10년씩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게임은. 이 설득력이 있어요? 아니 그냥 이거는 이상한 것 단순 같은데. 수학적으로 할 건 아니지만 조금 이상해. 아니,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예를 들어서 공범이 한 명이 더 있다고 예. 가정했을 때 아, 수계. 예, 수계가 있다고 윗선이 그러면 있어요. 당연히 그만큼 줄지요. 뭘 본인이 줄어요? 또- 둘이 똑같이 4년 더 아니, 사는 아니. 거죠. 뭘 줄어요? 줄 수밖에 없다니까. 만약 20년 하는 아니, 것 같으면 이게- 나는 10년 아니, 이게 받죠. 친박 입장에서는 친이의 연대 또 책임인데. 억가심정이 있거든. 친박 입장에서는 친이의 그래서 억가심정이 부를 수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요? 저 친박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어. 더 이게 그 풍선 효과를 한쪽으로 좀 삐져나가고. 그러니까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원세훈 박지민에서 얘기는 원세훈 원장이 20년인데 MB가 들어와가지고 MB가 10년이면 10년 줄여 둘이 합쳐서 20년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그래 이게 좀 못합니까? 예를 제가. 들면 그런 얘기인데 네. 저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저 원세훈 원장이 뭐 20년짜리다. 예. MB가 들어왔다고 둘 다 20년인 거죠. 봐주죠. 아니, 원세훈은 불러주면. 조금 줄여봐야 2, 3년이지 뭘. 예를 들면 2, 3년이 어딥니까? 아, 2, 3년 제도성까지나 연대 책임이지. 저거는 공범인데. 현실감이 있어요. 2, 3년 길어. 그럼 2, 3년 길어요. 길어요. 한번 살아볼 테야 2, 3년? 군대 두 아니요. 번씩 가는 거랑 똑같아요. 예. 아니 그런데 네. 지난번 이제 어제 브리핑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동부지검으로 넘어간 거를 하원 기자가 이제 브리핑을 했어요. 동부지검의 변창석의 문찬석 차장이 기업 주가 조작 이거 전문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검찰 출신의 변호사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건 우병우가 아니라 윤석열 지검장이 하기에는 좀 그 적절치 않다. 그런데 그쪽으로 동부지검에 넘길 땐 특임 검사급 성격으로 넘겼고 그렇죠. 이건 이미 증거나 뭐나 거의 메이드 됐기 때문에 넘겼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일단 동부지검 넘겨서 이제 사실상 이제 이 MB 정권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이 워낙 한 게 많아요. 아니 근데 이거를 좀 한번 분석을 해줘 보세요. 정호영 특검이 네. 직원의 횡령이었다? 그게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럼 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기고 네, 지금 갔죠?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예. 그 당시 정호영 특검이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또 직권남용 문제가 또 발생을 그러니까 하고요. 그걸 알면은 그 부분이 지금 직무유기. 직무유기. 예. 저거는 지금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2월까지는 이제 그건 너무 이상한 기자회견 아니었어요? 좀 이해가 좀 안 됐죠. 그러니까 아니 변호사들이 보기에도 이해 안 됐어요? 그때는 그냥 근데 그냥 직원의 횡령이었다 끝. 그러니까 나머지도 증거가 없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아마 그 당시에 조사했던 여러 가지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다스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 개 터지는 거예요. 원세훈도 필요 없어요. 빠바바바방이에요. 바로 빠바바바방 그냥 그냥. 다스만 되면 그거 바로예요. 예. 우리 옛날에 포문탄 터뜨릴 때 하나 그렇죠. 이거 뚝뚝뚝 묶어놓고 네. 하나 터지면 다다다다닥 터지. 이거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완전, 그거는. 거의 연발탄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그래서 다스 부분이 정리가 만약에 된다. 네. 기소할 정도 수준에 이른다. 제일 잘하시잖아요, 우리 봉도사님이. 잘 몰라요. 네. 다스가 뭐의 준말인 것만 알아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스를. 네. 뭐 도곡동 땅부터 BBK까지 또 하나 예. 또 관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크죠. 자 원고는 없었지만 꼭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네? 6년 구형받은 조윤선. 조윤선. 그 얘기를 왜 빼? 법정을 오늘 조윤선 오늘 장관은 영장. 전 장관은 예. 항소심은 제가 봤을 때 무리는 없어요. 항소심은 아마 조윤선 장관 입장에서 1심과 저는 거의 동일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요?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뭐 증언한 걸로 밝히지 않을까라고 보지만 1심에서 했던 신동철 정관주 그 두 사람의 증언이 예. 너무 결정적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서는 조윤선 그 장관은 둘의 진술이 안 바뀌었으니까. 안 바뀌었기 때문에 항소심은 1심과 공일하게 나올 거라 저는 보는데 예. 문제는 새로 들어간 거 있잖아요.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아니 그보다 국정원 특활비. 특활비. 화이트리스트보다 예. 500씩. 그게 더 그 5천만 원 받은 거. 예, 그러니까 이거를 조윤선 전 장관 받은 건 인정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관례인데 다른 사람 다 했는데 전 정권 다 와가지고 수석들한테 나눠주고 했다는데 예. 이거거든요. 이제 할 수 있는 예. 얘기가. 근데 청와대는 관례래도 불법은 불법이잖아요. 아니 모두 다 그렇죠. 무단횡단하는데 마지막 한 명이 딱 잡혀 그러고. 그렇죠. 쟤도 다들 예. 길 건너는데 왜 나만 예. 잡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윤선 전 장관은 그게 더 커요. 지금 아마 본인의 머릿속도 이 항소심 재판에서 내가 법정 구속되면 어떻게 이거는 걱정 안 할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문제는 특활비 화이트리스트도 조윤선 장관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여지도 좀 있어요. 남편이 근데 문제는 김성엽 변호사인가요? 박성엽 변호사. 박성엽 변호사. 그
특활비. 예. 그게 제가 만약에 조윤선 전 장관 변호사라고 해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항소심 방어할 수 있고 화이트리스트도 방어할 수 있는데 예. 특활비는 관련돼요. 그래서 다 했는데요. 오늘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쓴 예. 거 없는데요. 아니 이거 그 말고 조사도 할 안 얘기가 들어갔죠. 없다고. 조사 안 들어갔죠. 들어갔나요? 구속영장 영장 청구해야 실질 되잖아요. 심사 지금 오늘 할 것 같고요. 구속영장 청구됐어요? 예. 특활비 관련해서? 예, 예. 그래서 이거는 화이트리스트랑 같이 묶어서. 이거는 묶어서 좀 사실 팩트로.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관련된 예. 사람들이 몇백 원 거의 다 들어가 원장 국민 원장으로 들어가 있고 받은 사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이걸로 거예요. 구속될 가능성이 좀 높지 이게 않을까. 사회에서는요. 시즌 계절을 패션으로 보잖아요. 네. 지금쯤 되면 겨울옷 사러 가면 겨울 다 끝났는데 무슨 옷을 사? 그런데 징역은요. 겨울이 이제 시작이에요. 마음이 내가 이래 아프노. 그렇죠. 마음 자, 아파요. 3010님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봉도사 정치쇼 나의 달팽이관을 스케일링 시켜주는 방송 같아요. 항상 응원합니다. 무슨 이상한 멘트를 날려요. 자, 3변시대 세 분 인사하시고요. 인사세 끝났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신년에 다시 돌아오시고요. 저는 4부 알쓸 경제로 돌아